안녕하세요, 양희춘입니다. 대한민국 1%의 블루오션 계속 강의하고 있죠.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 사용 승인이 안 난 건축물 또는 촉탁 등기된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축물 뭐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목도 임야면 임야, 농지면 농지 그대로 있는 거고, 그죠? 처리 방법 17가지를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어떤 유튜브들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는 것들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뭐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쭉 있으니까요. 근데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캡처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캡처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추천 종목 제가 2종목을 어제 한 종목 제시했죠. 오늘 한 종목을 더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달 1월 달에는 이 2종목 가지고 한 20%만 먹을까요? 그렇죠. 한 15% 수익만 내죠, 우리. 그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이 2종목 중에 하나가, 15% 정도 수익은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거, 것들 얘기할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안 하면, 뭐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옆집 강아지도 알고 있고, 멍멍이도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요렇게 이제, 사용 승인도 안 돼 있고, 촉탁 등기도 안 돼 있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지목도 변경이 안 돼 있고 이런 건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낙찰을 받다 보면, 경매를 하다 보면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입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겁나서 입찰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좋다면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죠?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 거의 완성이 됐다면, 그죠? 완성이 됐다면 뭐 때리 붓긴 아깝죠. 만약에 산지 같은 경우는 때리 부숴버리면 원상 복구해야 되고 다시 또 처음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은 걸 얘기해주나? 어찌됐든 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겁니다. 그리고 강의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캡처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강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강의 듣고 또 이제 제가 공개하지 않는 부분들은 강의 교재에 다 나와 있으니까 거기 보시면 되고요. 제 강의를 교재를 판매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요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가 이제 1월 한 중순까지만 이제 판매를 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의 교재는 48만 원이고요.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제 한글 파일 원본 그대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뭐 한 1000페이지가 넘고요. 한 120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조교재 30개 파일을 같이 드리고 있어요. 사례, 판례, 법조문 등 많이 있고요. 교재 구입 시 혜택은 제가 이제 입찰 시 무료 상담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입찰 시 무료 상담뿐만 아니라 뭐 평소에도 궁금하셨던 것들, 궁금하신 물건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가 상담을 교재 구입하신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여기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후단에 이번 주 추천 종목 제가 2개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좀 담배 좀 한 대 필게요. 좀 문을 열어놔서 춥긴 한데 그래도 좀 이렇게 오늘 제가 좀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느라고 많이 좀 힘들긴 하네요.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고 이제 술 끊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그래서 한번 볼게요. 오늘 제목은 그렇게 적어봤어요. 여기까지 했지. 427강 미사용 승인 건축물의 처리 방법. 요거 이제 무허가 건물의 처리 요렇게 해서 적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경매를 할 때 저번에 한번 했던 건데 제가 요 물건을 좀 많이 쓰죠. 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어려운 물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근데 요런 물건, 자 요런 물건이 이제 경매 물건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요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건물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목도 임야예요. 좀 올려볼까? 잘 안 나오네. 자 여기 보면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축물이 이렇게 있죠. 이런 필지 안에 이게 13필지각이거든요. 13필지인데 13필지 안에 건물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목은 임야죠. 지목은 임야. 그리고 건물은 매각 제외. 그죠? 건물은 매각입니다. 토지만 매각입니다. 자, 그런데 볼까요, 여러분? 자, 이런 경우에 자 사용 승인이 안 났어요.
그죠? 사용 승인이 말 그대로 준공검사가 안 났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이 사용 승인이 안 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뭐 건폐율 용적률을 위반했다든가 또는 우리가 허가받은 대로 시공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위반 사항이 있다든가 그래서 사용 승인을 안 내줬겠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물 대장도 없어요. 그렇죠?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등기도 안 되죠. 등기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목도 임야인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등기는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촉탁 등기로 인해서 등기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등기를 해서 토지하고 건물을 한 방에 매각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겠죠. 그죠? 이것은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법에서 허용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기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사용 승인도 안 났고 건축물 대장도 없고 등기는 촉탁 등기 돼 있고 지목은 그대로 있고 복잡하죠, 여러분.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이런 물건들 앞으로 이런 분 나왔을 때 제가 제 교재에 있는 대로 진행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제가 이번에는 오늘은 제가 30분만 할게요. 30분 하다가 그냥 끊기면 바로 주식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끊기면 끊긴갑다 생각하시고 교재 보십시오. 자, 이렇게 미사용 승인이 난 건축물을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이런 건물을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건물이 좋아. 내가 다시 지려고 해도 이만큼 돈이 들어가겠어. 그런데 또 촉탁 등기는 돼 있다. 촉탁 등기는 돼 있으니까 내 소유야. 그런데 사용 승인이 안 났어. 사용 승인이. 왜 안 났을까? 그럼 이걸 정상적으로 사용 승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걸 연구하면 되는 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쭉 나열 형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양성화 시켜서 저렴하게 사오는 것도 좋죠. 그죠? 그 다음에 관련 법률도 검토해야 돼요. 관련 법률들은 제가 이제 밑에 쭉 보여드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제가 코멘트 했지만 경매시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건축물은 아래 항목들을 검토 후에 처리 방법 등을 고민해야 돼요. 제가 대충 나열을 해보니까 17가지 정도 체크를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했는데 또 문자를 주셔서 통화를 했는데 하나 좀 뿌듯한 게 서울에 계신 회장님이세요. 서울에 계신 회장님이신데 아주 학교열이 대단하시거든요. 이제 나이가 57세신데 제 교재를 11월 달에 사셨어요. 제 교재 11월 달에 사셨는데 거의 뭐 2달, 11월, 12월 거의 2달을 진짜 꼬박 은퇴하셨거든요. 이 사장님은요. 옛날에 뭐 어떤 거기 회장님도 하시고 그런데 은퇴하셨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셨나봐요. 제 강의하고 같이 교재하고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오늘 물건을 하나 딱 보셨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물건을 보셨냐면 법정지상권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증축을 했어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데 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보다 2배 정도 크기로 증축을 했어요. 이런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하나 안 하냐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물건을 말씀해 주시면서. 야, 그래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장님께 정말 너무 대단하시네요. 짱이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토론 좀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나이를 떠나서 정말 돈을 벌고 싶으시다면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남들한테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하실 거예요? 그죠? 컨설팅 받고 그럴 것입니까? 진짜 집중해서 2달, 3달만 딱 공부하시면요.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요. 제 강의를 들으면 제가 욕도 좀 해가면서 막 하잖아요. 담배도 피가면서 술도 먹고. 그런데 정말 재밌습니다. 누구나 쉽게 어느 정도 레벨에 오를 수 있어요. 단 제 교재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미사용 승인된 건축물이 있고
촉탁 등기가 돼 있는 건물은 시간적 그 다음에 절차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제 미사용 건축물이 처리 방법도 함께 연구하는 것이 좋아요. 그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달랑 그죠? 토지가 있어, 건물이 있어, 낙찰 2개 다 낙찰 받았어. 근데 여기 미사용 승인이 사용 승인이 안 났어.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해야죠. 한 번쯤은 해야죠. 자, 그럼 제 밑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쭉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사용된 건축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쭉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죠? 나열해 볼게요. 건축법 위반일 수도 있죠. 그죠? 착공 후냐 착공 전이냐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구조, 안전, 유반 건축물 어떤 그런 이런 걸 위반해서 유반 건축물로 등재된 경우도 있고요. 국토계획법 위반 여부도 있어요. 그죠? 용도지역별 건축 건폐율, 용적률, 그다음에 개발행위가 관련된 것들을 위반할 수도 있고요. 산지법을 위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산지법을 위반해서 사용 승인이 안 났다면 명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이것도 역시 명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농지법 위반 여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별도 규정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건축 관계자, 허가자 명의 변경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제 밑에 다 교재 실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행정 대집행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차장법 위반 여부도 체크해 봐야 되고, 그죠? 추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추진이라는 제도가. 그죠? 추진이라는 제도는 합법화 시켜주는데, 건축법, 국토법 등 주차장법 각종 법률에 맞아야 돼. 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정지상권에 근거한 처리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뭐였죠 이게? 성립되던가 안 되던가. 그럼 이거 처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기간 방치된 건설 현장에서는요, 장기간 방치된 건설 현장 규정이 있어요. 그죠? 너무 막 5년, 6년. 잠깐만요. 카톡 좀 보고요. 장기간 방치된 건설 현장에는요, 건축행정 길라잡이에 보면, 또 국토부 지침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라 라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모르시죠?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 다음에 양성화 방안도 있어요. 양성화 방안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째로 지자체 곡충처리 담당관이 있거든요. 관련 부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법에 관련될 수도 있죠. 세법과 관련된 부분도 체크해야 되죠. 그죠?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산세는 내죠. 그죠? 세금은 내잖아요. 재산세에 관련된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같은 건물 임차인이 있어요. 그죠? 임차인이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대항력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죠? 대출, 이런 무허가 미등기 미사용된 건물들은 대출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고, 그 다음 17번째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어요. 이건 한시 적용하는 건데, 제가 요건 몇 년도라 2014년에 시행됐나? 정확히 모르겠네. 제가 숫자 약해요. 숫자 약하니까 이건 저도 찾아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 승인이 안 난 건축물, 또는 촉탁증가된 건축물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지법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농지법과 관련된 것, 또 국토계획법 중에서 개발행위와 관련된 것들 중에 처리 방법들 한번 제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물론 판례라 다른 것들은 다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개만 일단 공개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미사용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건축 초기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그냥 건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 설계 변경 또는 시공상 하자, 무허가 등이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 등은 되돌리기 힘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설계 변경 안 했다든가 그러면 이런 거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혹시나 이제 허가받은 대로 안 하고 자기 임의대로, 그죠? 시공상 하자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무허가, 아까 여기서 말하는 거 그대로 무허가로 인해서 건축물을 졌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 당연히 안 나겠죠. 그 다음에 또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문제로 인해서 경매가 나왔을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건물이 거의 완공된 어떤 그런 시점이겠죠. 이것은 사실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그런 것들을 쭉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을 한번 볼게요. 자,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완료, 착공신고 이전이라면, 그죠? 우리가 이제 건축법에서 얘기하면 착공신고, 그러니까 이걸 허가를 받고 착공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착공신고하고, 그 다음에 크게 나누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자, 착공신고 전하고, 그죠?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건축법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해결하려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크게. 착공신고 전이냐, 이 전이냐, 이 후냐.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착공신고 전이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그리고 경매 또는 공매 시에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착공, 우리가 공무원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하수 전문가들, 어디 뭐 공장 개발, 토지 개발하는 하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말 그대로 공무원이 착공 신고를 했다고 한다면 건축 허가를 취소를 못 한대요. 그렇게 강의하는 사람들 여러분 있잖아. 그런 사람들한테 배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요즘 뭐 이런 남을 잘 안 깔려고 저도 많이 노력해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런 하수들한테 많이 배우니까 배울 게 없는 거예요. 할 게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얘기해봐도 그래요. 착공계가 들어갔다면 건축허가 취소 안 됩니다. 그럼 우리 경매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마 이게 뭔 일이요? 입찰 들어가면 안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겠죠. 한번 보십시오. 웬만한데 수원, 뭐 어디 저기 뭐 천안, 저기 뭐 청주, 서울 착공신고가 돼 있으면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된대. 사물역 화성 어디에서 강의하는 그 공장 개발 그분도 착공신고가 돼 있으면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된대. 이것은 강아지 풀 써먹는 소리다. 그죠? 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거. 자, 그래서 건축허가가 완료되고 착공신고가 완료된 경우, 그죠? 토목공사죠. 그죠? 그죠?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는 우리가 얼마든지 경매 낙찰 받고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땅을 가진 자가 왕이다.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고 그랬죠? 토지가 있으면, 그죠?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 그죠? 제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여기 허가권이 있잖아요, 허가권. 토지와 허가권이 있는 경우가 있고, 토지하고 건물하고 또는 플러스 허가권까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토지 소유자도 A, 허가권도 A일 경우가 있고, A일 경우가 있고, 또는 토지 소유자는 A인데 허가권이 B일 경우도 있다. 자, 이런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얼마든지 가져와라. 가지고 싶으면 갖고, 내가 다른 목적이 있으면 없애라. 제가 강의를 많이 했고, 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경우,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고, 허가권도 있어. 그죠? 근데 허가권은 이 건물 소유자하고 같은 사람이야. 자,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토지 A, 건물 B, 토지 A, 건물 A. 이런 경우, 문제될 거 없다고 했죠? 이런 경우, 조폭 대빵이 와도 건물 못 친다고 했죠. 아, 붙일 수 있겠죠, 뭐. 그죠? 자, 이런 경우를 한번 정리해.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제 교재 몇 페이지더라, 이게, 얼마 안 됐으니까 제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몇 페이지? 한 900페이지 정도 있을 겁니다.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공사 착수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공사 착수의 의미는 어디에 나와 있냐? 건축법에 나와 있어요. 11조 7항 2호의 근거. 아까 설명드렸죠? 11조 7항 2호. 여기 있죠? 11조 7항 2호. 제1호의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착수에 대해서는 이 착수 또는 착공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그죠? 의견들이 분분하거든요. 공사 착수 또는 착공에 대한 논쟁은 법적으로 다툼이 있긴 하지만 법원 판례, 대법원, 지방법원, 그 다음에 제 교재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 참고하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래 교재라든가 그 다음에 전 페이지 교재를 참고하고 제 전 강의들이죠.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있고 부산지방 판례도 있어요.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 취소 두 개의 판례가 있습니다. 제가 판례는 맨 하단에 여기 아래 밑에 교재 하단에 실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얘기하고 싶은 이게 아니라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가져온다든가 아니면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든가 그런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했죠. 착수 전이냐 착수 이전이냐 이유냐. 자, 착수 이후라면 그죠? 착수 이후라면 착수가 인정된다 라고 하면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가 있잖아. 아까 제가 11조 7항 2호를 보여드렸죠.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데 담당 공무원이 재량사장 이것은 담당 공무원이 어디 가냐 재량사장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 허가자도 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허가 담당자하고도 어떤 뭐 끈끈한 어떤 관계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얼굴 생판 모르는 낙찰자보다는 뭐 한 수십 번 봤던 전 허가자하고 친하겠죠, 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잘 취소를 안 시켜주려고 해요. 직권 취소를 안 해줘요, 잘. 그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가야 되는데, 그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가면 거의 이깁니다. 이긴데, 행정소송보다는 행정심판이 더 기간이 단축되죠? 그죠? 자, 그런데 착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 교재를 구입자는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죠. 제 페이지 92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교재 926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보세요. 착수 후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걸 해결할 수 있다. 그죠? 토지만 나오든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 동시에 나오든 모두 다 답이 있죠. 926페이지에. 그죠?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또는 국토부 지침, 지리외신, 판례 제가 다 실어놨습니다. 제 교재에. 요거 보시면 여러분 명확하게 인정이 되죠. 자, 그리고 착수 이전이라면 여기 있죠. 착수 인정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착수 이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착공으로 간주되어 건축허가가 취소가 가능하죠. 이것은 얼마든지. 그죠? 2년 플러스 1년. 그죠? 일반 건축물인 경우요. 그죠? 자, 제가 한 가지 더 좀 코멘트 좀 해볼게요. 제가 좀 공무원들 여러분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설득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 또 하나 방법을 제가 제시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에 관련된 국토부 지침, 지리외신, 판례가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조항을 알고 있으면 공무원들하고 얘기하기 조금 편해요. 그죠? 자, 볼게요. 건축법 시행규칙 제 11조에 보면 건축관계자 변경 신고가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착공 이후라면 공무원들이 명의 변경을 안 해준다고요. 왜? 그 근거가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착공 신고가 돼 있으면 건축허가 취소가 안 됩니다. 왜? 착공허가 돼 있으면 법에는 취소라는 어떤 그런 단어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건 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 법제 변경 신고를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자, 1항에 보면, 그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이 양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그냥 일반 매매로 생각하는 거예요. 매매로. 일반 매매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매로 낙찰받으면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을 안 해준다고 해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법 보여드렸죠. 경매 또는 공매로.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양도라는 의미가 물론 매매에 의한 양도, 경매에 의한 양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매매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건 포괄적인 단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100%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가 양도 받은 거잖아, 법원으로부터. 법원은 그 채권자,
채권자로부터 유인 받아서 경매를 붙여서 내가 낙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양도를 한 거잖아요, 법원이. 이것도 매매나 비슷한 거예요. 양도예요. 꼭 우리가 매매에서만 양도가 아니라 경매에서도 양도를 받은 거라고요. 그러면 공무원은 당연히 명의변경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알기 쉽게. 이러한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건축물의 양도를 일반 매매로만 한정하고 있고 경매의 경우에는 소유권 변경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제 말이 맞아요, 이거 여러분. 제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가면 이길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고.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서와 국토부 지침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경매로 한 소유권의 변경도 권리관계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또 오타 났네. 소류가 아니라 서류예요. 서류로 인정함. 제 교재 928페이지를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련 판례, 지침, 지류회신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제 생각이 틀린가요? 제가 법률을 해석 잘못하고 있는가요? 공무원이 물론 개발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극히 공무원들의 재량 행위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임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 것들, 판례, 지침, 지류회신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공무원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해 가셨죠, 이거? 착수가 인정이 안 된다. 됐지만 나중에 내가 낙찰받고 건축 관계자 변경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시행 규칙도 보여주고, 그죠? 관련 판례도 보여주고, 지침도 보여주고, 지류회신도 보여주고 그러면 돼요, 여러분. 된다고요. 이해 가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에 관련돼서 건물이 있을 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요거 한 번째, 요것도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제 교일 가지고 계시면 한번 읽어보고요. 자, 두 번째. 건물은 있는데 토지만 경매로 나온 경우가 있어요. 제 교재 930페이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건물은 있는데, 자, 토지가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도 건물도 있어. 건물도 있는데, 자, 이런 경우에 건물은 빼고, 이 토지만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 토지가 농지일 수도 있고, 그죠? 산지일 수도 있고, 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볼게. 벌써 30분 다 됐어? 자, 농지의 경우. 건축물이 있는데 토지가 경물에 나오는 경우에요. 좀 밑에 내려볼게요. 그러니까 제 교재를 타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여기다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농지의 경우는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허가권은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통해서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아시면 돼요. 그냥. 농지는요. 농지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권이 있잖아요. 그죠? 농지 이후에 개발행위 허가권이 있잖아요. 건물도 있고. 똑같이 AA 거다 하면 농지 전용 변경 허가를 통해서 명의 변경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경우 허가권자의 동의 여부는 필요 서류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 전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농지 전용 허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그죠? 요것은 관련 법규는 농지법 시행 규칙에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고, 산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죠. 우리가 산지 전용 허가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산지 전용 변경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명의를 갖고 올 수 있어요. 그죠? 이것은 산지 전용 허가 이 지침에 나와 있고, 아니 법률에 나와 있고요. 산지관리법 시행 규칙에 나와 있어요. 10조. 그리고 산지관리법 14조. 요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떨어졌네. 잠깐요. 마이크가 떨어져 버렸어요. 요것은 산지 전용 허가 신청 시에 산지 전용 변경 신고서 서식대로 그냥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기존 허가자의 동의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제출하면 돼요. 경매 낙찰 받고, 그죠? 경매 낙찰 받고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또 이제 경매
공매에 관해서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게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 개발행 허가권도 있죠. 우리가 주로 이제 경매에서 많이 나오죠. 개발행 허가권. 전 허가권자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명의 변경이 가능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통통부 지뢰신도 있고 법률도 있고 제 교재에도 다 실려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런데 아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판례를 제가 옮겨놓은 거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짚어봐야 될 게 산지 같은 경우. 자, 이 산지 같은 경우에요. 농지는 아닙니다. 산지 같은 경우는, 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았잖아요. 산지 전용 허가가 보통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플러스 1년으로 보통 3년이거든요. 근데 이 목적 사업이 주택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통 3년 이내에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3년 안에 이 주택을 완공을 못하고 또는 사용 승인을 못 받았잖아요. 아까처럼 사용 승인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 산지 전용 허가가 기간이 도가돼 버리잖아요. 그럼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가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 모르시는 분은 제 전 강의 산지 전용 허가 기간이라는 게 있다. 또는 양평의 그 물건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물건을 얘기하면서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산지 전용 허가가 취소되면 산지 전용 허가는요, 다시 원상복구를 해야 돼요. 원상복구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진행해야 된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용 승인이 안 난 건축물이 임야에 있다. 그러면 아까 제가 17가지 말씀드렸죠. 17가지 대입해가면서 여러분 처리 방안, 해결 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어. 근데 산지 전용 기간이 뭐 한 3개월 남았어. 그렇죠. 3개월 남았어. 그럼 그 이전에 이걸 양성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건물을 어떻게, 때려 붓기는 아깝고, 그죠? 때려 붓자니 아깝고, 어차피 건물까지 같이 나왔다면, 사용 승인도 못 받고 건축물 대항도 없고 촉탁 등기로 인해서 등기는 돼 있지만 사용 승인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양성화 시킬 것인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건물을 만들 것인가? 사용 승인을 받을 것인가? 그것은 아까 17가지 중에서 몇 가지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답은 제가 드리진 않겠게요. 물론 교재 밑에는 실려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고, 자, 이 17가지 중에서 현명한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우리가 항상 낙찰을 받고 이런 물건 낙찰 받잖아요. 건물 좋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이런 건물이 있어. 위에 이제 건물도 세우려고 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건물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야, 여러분들 낙찰 받고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법정지상권 성립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사용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그죠? 왜 사용 승인을 안 받은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사용 승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연구해야지. 그것도 연구 안 한 상태도 법정이상권 어쩌고 뭐 안 하면 때려 부숴? 멀쩡한 건물 왜 때려 부숴? 내가 경매를 하는 목적이 때려 부수려고 경매를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부분 공부하실 분들은 제 교재 하단에 더 실려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이 그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주식 제가 추천주 말씀드린다고 했죠. 관심 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돼요. 제가 한 30분 넘게 거의 40분을 강의하다 보니까 목이 세네. 자, 제가 저번 시간에는 요 종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월요일날 살 거다. 그리고 시대 흐름과 맞는 종목이다. 그리고 종합지수가 빠져도 안전한 종목이다 라고 제 스스로 판단한 종목이고, 특별히 손절은 필요 없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 월요일날 플러스에 여러분 추강매수 하지 마세요. 절대 사지 마세요. 플라이트 지금과 같은 장세에서 종목 많아요. 굳이 이런 거 뭐 한 5% 3% 올랐는데 굳이 따라서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마이너스 주면 사십시오. 마이너스권에서.
마이너스권에 사시고요. 종목은 제가 종목명은 말씀 안 드린다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종목. 요 종목입니다. 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흐름과 맞는 종목이고, 자, 일단은 거래량들이 폭발하면서 이 정도 거래량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미 급등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급등하지 않고 좀 차분히 잘 눌러줬어요. 일단 잘 눌러준 상태에서 60일선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거래량 좀 증가하면서 다시 지금 상승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량거래 터질 때가 여기에요. 여기 대량거래 터질 때가 여기거든요. 여기니까 지금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인데도, 그죠? 볼게요. 여기를 통과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거래량들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다 매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팔고 도망가는 트랙이라고 한다면, 그죠? 여기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만약에 이보다 적은 거래량으로 여기를 뚫는다, 그러면 이건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근데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이 종목은 이게 좀 가격 갭이 좀 높다 보니까 손절가는 2000 전저점으로 잡겠습니다. 전저점으로 잡고, 전저점 깨지면 무조건 매도입니다, 여러분. 전저점 깨져서 못 팔면, 그래서 기간도 손실, 수익도 손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전저점 깨지면 매도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전저점은 저는 길게 안 잡아볼게요. 저는 이 손절가는 이 정도, 이 라인으로 잡겠습니다. 이 라인 깨지면 매도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한번 여러분 유심히 관찰했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여기 개바락으로 이렇게 갭이 떴는데, 그죠? 개바락을 보였음에도 갭이 굉장한, 갭은 우리 주식에서 그래요. 갭은 오를 때는 강력한 저항선이고 빠질 때는 강력한 지지선이 되게 갭이거든요. 그런데 자, 오를 때 강력한 저항선이라 여기서 주춤거리 쳐맞고 내려왔죠. 또 여기서 쳐맞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갭을 뚫으면 조금 한번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것도 플러스 때 사면 패가 망신한다. 마이너스 사서 손실을 짧게 손실은 내가 산 가격보다 한 3% 마이너스 되면 손절매 하십시오. 그렇게 보시고, 첫 번째 종목은 저는 아주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 주력주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2월 달에는 15%에서 20%만 벌죠, 여러분. 너무 욕심부리지 말자고요. 아니면 뭐 적게는 10%, 2월 달 한 달 10% 목표로 한번 주식 투자 해보시겠어요? 그죠?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종목으로 한번 베팅을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플러스 나면 사지 마십시오. 플러스 나면 사지 마세요. X 마이너스권에서 공략하자. 플러스 사면요, 주식이 올라도 수익이 별로 없어요. 마이너스권에 사야지 수익이 극대화되고 손절해도 손실이 크지 않는 겁니다. 플러스 나면 그냥 보내십시오, 여러분. 사지 마세요. 플러스 나면. 감사합니다.